민선 6기 중구청장으로 재선에 성공하며 지방자치 전문경영인 CEO상을 받는 등 활발한 구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박용갑 중구청장님을 모시고 올해의 구정 방향과 현안에 대해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국민들에 대한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27만 중국 국민 여러분, 그리고 우리 750여 공직자 여러분, 을미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좀 더 우리 중구가 발전하고 활기찬 그런 중구로 만들어 가는데 우리 국민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권이라 바랍니다. 또한 저를 비롯한 우리 750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우리 중구 국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더 낮은 자세로 초심을 잃지 않고 섬기는 자세로 이렇게 펼쳐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연임구청장으로서 지난 시간을 자평한다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해에는 우리 대한민국을 국가로 보더라도 그렇고 우리 중국도 그렇고 또 저 개인적으로도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국가적으로는 참 우리 국민들 가슴을 아프게 했던 세월호 사건이라든지 아마 지금도 우리 국민들 가슴 속에는 많은 그런 아픔이 가시지 않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저 개인적으로 봐서는 6.4 지방선거에서 또 중국 국민들께서 살림을 저에게 다시 한번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제 효문화 뿌리축제가 치러졌는데 약 30만 명이 이 관람객이 다녀가는 그런 대회 상황을 이뤘습니다. 이런 것 또한 우리 27만 국민들과 또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그건 가능했으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이러한 축제를 이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올 연말, 그러니까 작년 연말이죠. 12월 30날 국가 유망축제로 이렇게 선정을 해 주셨습니다. 더욱더 이 효문화 뿌리축제에 대해서는 아마 내재적인 가치를 더 중요시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저 개인적으로 봐서는 이제 전국 지방자치 CEO 구청장에 선임되는 그런 영광도 안았습니다. 이것 또한 우리 국민들과 우리 공직자들이 함께 저와 해주셨기 때문에 가능했으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더욱더 우리 중구가 발전하고 새롭게 변하는 중구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금년 구정 목표와 올 중점 사업에 대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도 이제 구정 목표는 늘 우리 활기찬 중구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중구는 효문화 중심 도시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사실 앞에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이 충남도청 문제가 작년 12월 달에 국회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특별법이 통과가 됨으로써 이 충남도청 활용 계획 이런 것을 이제 대전시와 또는 우리 정치권과 협의해서 이렇게 펼쳐나갈 것이고요. 다행히도 이 충남도청 문제 같은 경우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용역비 10억 원이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이 충남도청 활용 방안에 대해서 이제 연구 용역 결과가 나올 것이고요. 또 대전시에서도 나름대로의 이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그런 용역 결과가 나오면 함께 협의해서 잘 원도심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런 안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뭐니 해도 우리 중구는 효문화 중심 도시로서 진짜 우리 조상의 뿌리를 찾고 또 부모한테 효도하고 어른을 공경하는 도시, 우리 청소년들이 인성적으로 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효문화 뿌리축제가 이제 유망축제로 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효문화 뿌리축제에 전적으로 이렇게 매진할 것입니다. 그리고 원도심 활성화와 함께 우리 중구에는 두 수레바퀴가 함께 굴러가는 옛문화와 또 현대문화가 함께 공존하는 그런 도시를 이렇게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효하면 대전 중구, 중구하면 효문화 중심도시 이렇게 이름이 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방금 전에도 총장님께서 언급하셨듯이 지난해 도청이전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네. 그 총장님께서도
구청에서 특별법 통과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국회를 방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옛 충남도청 활용 방안에 대해서 그 좋은 의견이 있는지 그 의견 듣고 싶습니다. 사실 뭐 충남도청 문제는 참 2012년 8월에 국회의원들의 의원 입법 발의를 해서 입법 발의가 됐는데 여지껏 그냥 국회에서 잠자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게 충남도청 문제가 비단 우리 중구만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건 대전시의 문제고 나아가서는 국가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충남도청 문제 특별법이 그냥 2년여 동안 그냥 잠자고 있었는데 지난번에 대전시청 5층에서 권선택 시장님과 또 시 간부 공무원들과 또 그 우리 지역의 그 박병석 전 국회 부의장님이시죠. 이상민 법사위원장 또 박범계 의원하고 당정 협의를 했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서 아주 간곡하게 호소를 했습니다. 이 충남도청 문제 지역은 다르지만 함께 이게 대전시에 있는 국회의원님들이 함께 신경을 써 주셔야 됩니다. 또 경북도청도 이제 2015년이나 2016년이면 이제 나게 될 것인데 대구 경북 의원님들하고 함께 공조를 해서 이 충남도청 특별법이 이번에 꼭 통과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자세한 설명도 드렸고 또 자료도 드리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또 많은 역할을 또 해주셨고 또 다른 우리 그 충남도에 있는 특히 이명수 의원님 같은 경우 뭐 아주 열심히 이렇게 노력을 해주셨죠. 여러 의원님들이 정치권에서 함께 공조를 해서 특별법이 이제 국회 국토교통위에 통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혹시 이게 또 잘못되면 어떡할까 우선 법사위 통과를 앞두고 있는데 제가 국회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국회를 찾아가서 박병석 부장님도 만났고 또 이상민 법사위원장님도 만났고 다른 우리 대전 지역의 의원님들 사무실을 제가 다 만났었습니다. 들렸는데 안 계시고 법사위원장님한테 가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특별법이 국토교통위에서 올라온 그대로 그 의무 규정으로 해야 한다. 이런 의무 규정으로 그대로 통과가 되게끔 해주십시오. 이게 혹시 또 임의 규정으로 할 수 있다라든지 이렇게 변질이 되면 이게 언제 할지도 모르고 그래서 만나 뵙고 간곡하게 말씀을 드리고 다시 박병석 부장님한테 가서 또 이것을 다시 한번 챙겨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려가지고 이게 국회에서 12월 9일날인가요? 통과가 되는 날 그 이상민 법사위원장님이 전화 주셨더라고요. 전화 주셔서 일안으로 전체회의에서 만장일치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감사합니다.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 지난해 우리 그 중구 지역으로 봐서는 또 대전 지역으로 봐서는 가장 큰 현안 사업이 해결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늘 충남도청은 이제 문화재 정치정 등록문화재이기 때문에 여기에 그 문화와 예술 관련 특수학교라든지 또는 그런 단체가 좀 왔으면 좋겠다. 또는 대학이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늘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또 권선택 시장님도 지난번에 공약에서 한국종합예술학교 중부 캠퍼스를 유치하는 것을 사실은 이렇게 공약을 하셨었어요. 그런데 그 한국종합예술학교하고 얘기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특수학교, 특수대학이 와서 문화예술 관련 또 우리 중구에 있는 대흥동에 있는 그 문화예술 거리하고 함께 어우러져서 그야말로 대전의 문화적인 발상지인 우리 중구에 그런 시설이 가장 오야 적합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그런 것도 이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용역이 만들어지면 같이 또 그런 문제를 협의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네, 총장님에게는 그 지난 한 해가 참 뜻깊고 그런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재선이 되시고 예. 또 도청 이전 특별법이 통과가 되고 또 연말에 큰 상을 받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어떤 상인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한국 공공자치연구원이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이제 전국 지방자치 단체 경영 평가를 합니다. 얼마만큼 잘 지방자치를 운영했나 평가를 하는데, 그래서 발표를 하는데, 이번에도 그 전국의 광역시장, 그 광역단체장, 그리고 시장, 군수, 구청장 네 부분에서 이렇게 평가를 해서 발표를 하는데, 그것이 참 저도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 보면 굉장히 영광스러운데, 굉장히 절차가요, 이 그 선정 과정이 굉장히 좀 어렵고 까다로웠던 것 같아요. 굉장히 신중한 것이죠. 거기에는 이제 공공자치연구원에 그 포럼이 있습니다. 그 포럼이 공무원들이 한 150분 정도 됩니다. 전국에 고위직 공무원부터 이제 그 다 함께 그 포럼을 하는데, 그분들이 이제 평가를 합니다. 그분들 평가하고 저희들이 이제 공부를 한 거에 대해서 그분들이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전국에 있는 총무과장, 기획관리실장 또는 실장님들이 같이 투표를 합니다. 그 서류를 보고 심사를 해서 거기에서 가장 어느 것이 진짜 우수한가 평가를 해서 하기 때문에 한 640명의 공무원들이 1차는 서류로 해서 3배수 뽑고 2차에 투표를 합니다. 투표를 해서 선정을 하는 건데, 이제 광역단체장에서는 이제 박원순 시장님이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그 군수에서는 합천군수, 시장은 이제 서산시장, 구청장은 이제 대전 중구의 저 박용갑이가 이렇게 선정이 됐는데, 사실 뭐 이것 또한 그렇습니다. 상당히 그 우리 직원들이 제가 하고자 하는, 그리고 함께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평가를 해줬는데, 거기에서도 평가 항목에서도 보니까 어떤 양적인 것보다는 질적인 면에서 더 가치를 뒀던 것 같아요. 바로 이렇게 청소년들 인성하며 효문 앞부리 축제, 그리고 어른들과 청소년들이 함께 공유하는 인성, 청소년들의 인성, 이런 것에 더 많은 점수를 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질적인 가치에 많이 점수를 뒀다. 또 하나는 이제 우리 중구가 굉장히 공동화로 몸살을 앓고 있었습니다. 제가 민선 5기 처음에 왔을 때는 공실률이라고 합니다. 빈 건물 공실률이 21% 정도 됐었는데, 지금은 기업 유치팀을 만들어서 약 200개가 넘는 219개 정도 기관 기업을 다 이렇게 유치를 해서 4,300명 정도, 그만큼 이제 그 기관 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죠. 그만큼 유동인구도 많아졌고요. 그래서 공실률이 15.6%로 낮아졌습니다. 이런 것에서도 많은 점수를 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광스럽게 제가 전국지방자치 CEO 구청장으로 이렇게 선정이 되는 기쁨을 안았습니다. 그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27만 국민 여러분들, 또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 늘 감사하고 함께 해주시는 그 마음 잊지 않겠습니다. 네. 같은 맥락인 것 같은데, 네. 이번 지방자치 전문경영 CEO상을 받게 된 동기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적으로. 예, 동기는 저는 뭐 그렇습니다. 어떤 행정을 하든 정치를 하든 저는 진정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진짜 국민들의 부름을 받고 국민들의 살림을 하는데, 진짜 진정성을 가지고서는 국민들 앞에 또 할 수 있는 건 이건 이렇게 하겠습니다. 즉 어려운 것은 이렇게 해서 도저히 이건 법적인 문제가 있어서, 예산적인 문제가 있어서 어렵습니다. 다음에 또 예산이 되면 또는 법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면 이건 꼭 하겠습니다. 해서 모든 것을 다 펼쳐놓고 주민들과의 진정성을 가지고 대화하는데, 그런 거에서 이제 많이 좀 평가를 받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바로 그것이 이제 효문 앞부리 축제의 그 청소년들 인성항양에 많이 그 프로그램에 담겨져 있다. 얼마 전에 그 중구의 대전 효문아웃 축제가 대한민국 문화관광 유망축제로 선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 이제 그
뿌리 유문화 뿌리 축제 예산이 예. 중구의회 이번에 예. 막 삭감되는 등 문제가 있었는데 예. 그 와중에도 전국 유망 축제로 선정된 이유는 어떤 것이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렇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효문화 뿌리축제가 6번째 이렇게 치릅니다. 6번째 치는데 그러니까 2013년, 2014년 저는 이 효문화 뿌리축제를 이 문중 어르신들만 오셔서 이제 족보 이렇게 따지고 뿌리 찾고 뭐 이렇게 하시는 것도 좋지만 이제는 그것을 누가 알아야 되느냐? 바로 우리 2세인, 3세인 청소년들이 그것을 배우고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13년, 2014년에는 제가 청소년들, 전국 청소년 동아리 연맹과 연결을 해서 청소년들과 함께 축제를 치르고 어른들과 청소년들이 함께 소통하는 문화를 서로가 이해하는 그런 그 축제를 이렇게 치렀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굉장히 높이 평가를 했습니다. 거기에는 바로 이제 어르신들에 대한 내 조상에 대한 뿌리를 찾을 수 있는 그런 사상이 담겨 있고요. 또 부모한테 효도하는 그런 효의 사상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어른들 보면 진짜 자연스럽게 우리가 어렸을 때 자라듯이 어른들 보면 공손하게 인사하고 그런 어떤 공경 사상이 담겨져 있고요. 또 청소년들이 어떤 인성함양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하나 청소년들이 보고 느끼고 체험하면서 청소년들에 대한 어떤 인성함양에 큰 가치를 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교육적인 면이 거기에 많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 건트하면 그러지 않습니까? 이 흉팍한 사회에 아주 이런 범죄들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부모님 세대에는 그 먹고 살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서 경제 했습니다. 그 경제 했는데 우리가 경제적으로는 세계에서 많이 크게 성장해서 뭐 14위다 15위다 뭐 이 정도 경제에는 이제 많이 대국으로 들어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 한 반면에 뭐가 무너졌냐?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는데 삶의 기본 질서가 많이 무너졌다고 봅니다. 그래서 바로 그런 사회폭력이다, 학교폭력이다, 심지어는 군대폭력까지 이렇게 난무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요즘 때는 어린이집에 그렇게 이런 아동, 이런 것은 사실 이런 게 다 어디에서? 바로 인성에서, 가정교육에서 좀 비롯된다고 봅니다. 이건 다 효 안에 다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이 예산이 우리 중구의회가 예산을 5억 삭감했는데도 불구하고 12월 30일 날 이것을 유망축제로 선정을 해준 것은 이것은 진짜 우리 사회에서 꼭 필요한 그러한 축제고 여기에는 교육적 가치가 많이 내재되어 있다. 그러니 이것은 더 발전시켜야 된다. 사실 이런 행사는 국가가 장려할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 유망축제를 이렇게 선정을 했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우리 중구의회에서 가서 의장님을 만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는 의회도 집행부도 우리 구민들이 안 계시면 우리는 존재 가치가 없습니다. 구민들이 구청장 일 잘하라고 의원님들 일 잘하라고 뽑아줬습니다. 그럼 어느 것이 구민들의 뜻인지 이제는 알았지 않습니까? 지금 프랜카드도 물고 붙이고 막 그 구민들이 많은 그 질타를 하셨지 않습니까? 의장님 이거 재논의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요청을 했고 또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이 축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유망축제로 선정해 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것을 재선정을 해 주십시오. 재논의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제 끝났습니다.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또 여기에 또 예산을 전액 세워주는 게 아니라 또 1억을 또 삭감을 했어요. 삭감하고 어린이집 난방비도 또 50% 또 삭감을 하고 이 엄동살 안에 어린이집 난방비까지 이렇게 깎는다는 건 정서적으로 지금 어린이집들 얼마나 우리가
어린이집도 잘해야 되지만 우리도 어린이들이 건강하게 잘 성장해야 이 나라를 이끌고 갈 미래의 주인공들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좀 의원님들이 판단해서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조금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남는데 문화체육관광부의 그 뜻에 따라서 효문 앞두리 축제는 어쨌든 간에 대전시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대표 축제를 만들고 국가 축제를 만들기 위해서 대전시에서도 이렇게 많은 신경 써주시는데 저 같았으면 그랬을 거예요. 이 축제를 더 활성화시켜라. 이 예산 갖고 되겠습니까? 집행부에서 좀 더 해서 이 축제를 진짜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이 효문 앞두리 축제하면 다 알 수 있도록 치렀으면 좋겠다.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이 이게 우리 국민들의 자존심도 살리고 우리 중구를 알리고 또 대전시를 알리는 그런 마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예. 표 중심 도시 성과가 이제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예. 앞으로는 효월대를 또 어떻게 발전시킬 계획이 있으신지 알고 싶어요. 예. 우리 효월대라고 이렇게 명명을 했는데요. 거기에는 이제 우리 효문화 마을이 있고요. 옛날에 장수마을이라고 그랬죠. 효문화 마을이 있고, 그 다음에 뿌리공원이 있고, 족부박물관이 있고, 효문화 지원센터 대전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효문화 진흥원이 올 공사를 시작을 해서 내년 초면 아마 준공이 됩니다. 그래서 이곳을 6개 기관이 함께 있는데 여기를 효월대라고 전국 공모를 해서 명명을 했습니다. 명명을 했는데 앞으로는 지금 뿌리공원도 지금 136개의 성취 조형물이 서 있습니다. 세워져 있는데 많은 분들이 1년에 약 한 120~130만 명이 이렇게 방문을 합니다. 방문을 하고 이번에는 좀 확장을 해서 지금 192기가 이렇게 192 문중이 성취 조형물을 설치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저희들이 부지 확보가 좀 어려워서 일단 90기 정도만 추첨을 해서 이렇게 받았습니다. 90기 정도만 확장을 하고 확장하는데도 예산이 한 22억 정도 이렇게 들어갑니다. 확장을 하고 또 효문화 진흥원이 이렇게 만들어지면 그야말로 효문화 진흥원 내에서 대전시에서 운영을 하게 되겠지요. 또는 이렇게 위탁을 하든지 거기에는 효문화에 대한 연구 개발, 프로그램 개발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효의 메카 도시를 이렇게 만들어 갈 것입니다. 조금 아쉽다면은 뿌리공원 2단지를 이렇게 조성을 해야 되는데 이제는 부지 확보 문제가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게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과 어른들이 함께 조금 더 나간다면은 저는 2단지 만들고 거기다 유스 호스텔도 하나 만들어서 안영IC 통해서 거기 체육단지가 약 970억 정도 들여서 체육단지가 만들어지니까 가족들이 체육도 즐기고 뿌리공원도 구경하고 오월드도 구경하고 지금 아쿠아월드 자리도 지금 다시 새롭게 재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문산 관광벨트화에서 또 여기 스카이로드와 우리 대흥동 원도심과 함께 있는 그런 관광벨트화를 1박 2일 정도 이런 코스로 만들어 가는 것이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차근차근 제가 아니더라도 또 다음 때 어느 구청장이 오더라도 이런 것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효월대는 우리 중구뿐만이 아니라 대전시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여기에 함께 투자하고 발전시켜 나갈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또 권선택 시장님도 아주 효자예요. 그래서 효하면 그분도 아주 대단합니다. 구정의 최우선 과제 하나로 원도심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신다고 하셨는데 좀 전에 많이 나오긴 했는데 어떻게 추진해 갈 계획이신지요? 예, 원도심 활성화 사업 지금 문화오름 증교로 조성 사업이 약 75억 정도 이렇게 들여서 지금 성모 오거리까지 새롭게 이렇게 변화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아직 준공은 조금 더 남았지만은
근대식 건축물도 이쪽에 다시 리모델링을 해서 새롭게 아마 보셨지만은 굉장히 도시가 새로워졌지 않습니까? 거기와 약 50억 정도 들여서 골목 재생 사업을 해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골목 재생 사업 활성화시키고 또 스카이로드하고 이제 스카이로드가 이게 만들어졌지만 지금 초기이기 때문에 뭐 스카이로드가 흉물이다 뭐다 이렇게들 말씀하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계시지만은 모든 것이 한 번에 이렇게 딱 만들어졌다고 해서 그것이 그냥 막 확 변화되고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어떤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이 이제 더 갖춰져서 그 스카이로드와 또 뭐라 그러면 중교로와 함께 어우러지고 또 우리들 공원 아시죠? 거기도 19억 들여서 지금 다시 재창조 사업을 지금 시작을 합니다. 하기 때문에 여기와 함께 어우러지고 또 하나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그 충남도청 이게 이제 2016년 정도 되면 이제 국회에서 예산이 세워지겠죠. 세워지면 국가가 이 시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어떤 운영을 하게 되는지 아니면 대전시에 무상향을 해서 대전시에서 운영을 하게 되는지 이런 문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가지고서는 이제 원도심 활성화에 큰 전환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원도심 활성화는 이제 저는 그 유성이나 또 서구 지금 아파트 새롭게 도시가 형성이 되고 또 세종시도 들어와 있지만 형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획일적으로 새롭게 다 밀고 아파트 짓고 건물 짓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또 옛 것도 옛 문화의 어떤 정치를 느낄 수 있는 그런 도시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옛 문화의 정치를 느낄 수 있는 그런 도시로 활성화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주거환경 개선 사업 관련의 여건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합니다. 네. 해결 방안은 어떤 게 있으신지? 예,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요, 2002년도에 대전시에 주거환경 개선 사업, 도시환경 정비 사업, 그 다음에 재개발, 재건축 4가지 부류의 예, 도시 재생 사업이 이렇게 지정고시가 됐었는데 이 도시 재개발, 재건축이라든지 이 주거환경 개선 사업 같은 경우는 이게 부동산 경기 흐름과 같이 맞물려서 나가기 때문에 부동산 경기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가 202개 대전시계 중에서 96개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구가 그만큼 이제 원도심으로서 도시가 오래되다는 그런 증거였죠. 지금은 그런 도시들이 6, 7년씩 그냥 재산권 행사 못하고 그 사업자 선정도 안 되고 또 이 건설 경기가 다운되다 보니까 그냥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 살고 계시는 주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죠. 지금같이 추운 때 도시가스라도 들어갔으면 좋은데 도시가스도 안 들어가고 기름으로 이렇게 기름 보일러를 떼서 하다 보니까 그 난방비도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저희들은 과감하게 그 유천 4구역부터 대전시에서 처음으로 해제를 요청했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여기는 건설 회사가 들어와서 적극적으로 여기서 개발을 할 의지가 있으면 저희들은 행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줬고 그것이 바로 이제 여기 대흥동에 있는 센트럴자이 센트럴자이 맞죠? 자이 아파트고 또 과감하게 해제하는 데는 유천 4구역 같이 과감하게 해제해서 자기 집 이제 부시고 다시 신축하고 또 도시가스 들어가고 그래서 재산권을 행사해서 매매도 되고 이렇게 됐고 지금은 저희 지역이 지금 해제하는 곳이 한 9군데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저희 지역이 해제가 시작되니까 오정동이고 다른 지역도 지금 해제를 하는 그런 모드가 갑니다. 그리고 또 도정법이 개정이 돼서 이제는 좀 소규모의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법이 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해제를 하고 필요할 때 또 다시 지정을 해서 개발을 하면 됩니다. 지금은 부동산 경기는 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설 회사들이 지금 와서 투자를 하려고 하는 그런 회사들이 좀 망설임이 많이 있죠.
우리가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 은행 1구역 같은 데가 롯데 건설이 지금 사업권 가지고 지금 여지껏 그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굉장히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거기와 또 유천동 지역 여기도 그래서 이번에 이제 법무부에서 그 공가 폐가를 우범지대화 되고 막 하니까 공가 폐가를 약 1억 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서 거기를 주차장하고 텃밭을 이렇게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주환경 개선 사업이라든지 이런데도 이런 사업들도 이제 검찰도 법무부도 함께 해준다는 뭐 새로운 사실을 우리 정부가 이렇게 많이 바뀌고 있다는 것도 이렇게 새롭게 느꼈습니다. 이번에 복지 예산이 증가되면서 자치구의 부정난이 심각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해결 방안이 있으신지? 예, 복지 예산은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민선옥이 구청장이 됐을 때 처음에 복지 예산이 약 51%에서 52% 정도 됐습니다. 지금은 60%, 61% 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복지 예산이 증가가 됐습니다. 이 사실은 저도 정치하는 사람이지만 제발 이 정치권에서 복지 공약 남발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꼭 필요한 복지 그리고 어려운 분들한테는 그러한 그 복지가 꼭 필요하지만 이게 과연 보편적 복지냐 선택적 복지냐 이것도 정부가 좀 잘 살펴서 해줬으면 좋겠고요. 지금 우리가 기초연금, 영유아 보육료, 또 무상급식 이런 것은 국가가 사실은 부담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국가가 70% 부담하고 광역자치단체가 18% 부담하고 저희들이 12% 부담하는데 국가가 70% 부담하는 그 체감도와 저희들이 12% 부담하는 체감도 더 큽니다. 사실 아마 기초자치단체가 이 복지 비용 때문에 굉장히 아마 아무것도 일을 못하는 복지 예산하고 공무원 공급주는 사실 할 일이 없습니다. 거의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보편적 복지는 국가가 부담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복지는. 그런데 그런 것을 국가가 몇 프로 주고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자꾸 이렇게 떠미는 것은 문제가 있고 또 그렇게 떠밀 것 같으면 지방 세수는 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한정이 되어 있는데 자꾸 복지 예산은 증가가 되고 그러면 국비를 지방비로 전환하는 그런 국가에서 그런 것이 사실 시급합니다. 국비 지방비 비율은 그대로 놔두고 복지 예산은 계속 증가를 시키면 지방자치단체 문 닫아야 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회의에서 디폴트 선언이 나오고 하는데 바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은 앞으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번에도 3,006억에 대한 2015년도 예산 편성을 하면서 미부담액이 약 329억 정도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복지 예산 비율이 이제 60%가 넘는데 그러면 어느 사업을 정리할 것인가 고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총장을 비롯한 간부 다 오시라고 해서 펼쳐놓고 이 3,006억에 대한 예산을 하나하나 3일 동안 편성해 나갔습니다. 다 공개로. 그래서 어느 부서에 이 사업이 더 중요합니까? 이 사업이 더 중요합니까? A라는 사업이 더 중요합니까? B라는 사업이 더 중요합니까? 어느 것이 국민들한테 더 중요합니까? 그렇게 따져서 사업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앞으로는 이런 것들을 이제는 이번에 중구에서도 좀 삭감이 됐지만 그런 중개 시스템을 군인들 각 17개 동사무실에 그런 모니터를 다 해놓고
이걸 중개하려고 합니다. 예산 편성 과정부터 국민들이 내가 낸 세금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이걸 다 볼 수 있도록, 그리고 동무에서 근무하는 우리 공무원들도 우리 구정이 어떤 방향으로 지금 이렇게 정책을 펼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이제는 다 소통이 돼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구청장이 확대 간부 회의할 때 어떻게 얘기하는지, 또 간부들이 각 부서에서 어떻게 우리는 어떤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이런 것을 국민들이 다 알 수 있게끔 다 중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중개 시스템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2억 얼마를 쓰었습니다. 이것은 국민 알 권리 충족을 위해서 이건 꼭 필요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이것은 권고사항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낸 세금 어떻게 쓰는지 국민들이 알아야 그 행정관청을 신뢰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예산이 50% 삭감을 했어요. 그것도 지난번에 전액 삭감한 걸 이번에 다시 했는데, 이것은 다시 의원님들이 아마 그 집행부에서 그런 것을 감추려고 해도 의원님들이 그거 공개해라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공개하겠다는데 왜 그것을 예산을 깎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구의원님들이 구에서 의정을 활동을 하는데, 우리 지역의 의원님들이 우리 지역을 위해서 얼마나 일을 열심히 하는지, 이것도 나의 자랑거리도 되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합니다. 이걸 한번 보십시오. 그런 것도 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의원님들이 조금은 더 이렇게 깊이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 제가 그런 얘기를 했고, 유성은 역시 좀 앞서가요. 유성은 아마 동해 그런 시설을 다 설치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5개 구청장들 회의할 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거 필요합니다. 우리 모든 이제는 행정을 공개 행정을 해야 됩니다. 투명 행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알 권리 충족을 해서 이것은 단 우리 구청장이라는 사람들이 국민들이 단지 4년 동안 살림을 유임해 준 겁니다. 그런 것을 자꾸 이렇게 착각하면 안 돼. 유임해 준 그 살림은 내가 열심히 하는 것이 구청장의 소임이고 최선의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근에 어린이집 아동폭력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중부에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이런 문제들 사실은 있어서는 안 되죠. 있어서는 안 되죠. 지금 우리 아이들 가정에 보면 하나 낳고 둘 낳고 한 자녀 더 갖기 운동도 이렇게 하고 하는데, 진짜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인성적으로 바르게 자랄 수 있는 그런 그 교육기관인데, 우리들이 그런 그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3살 버릇 8까지 간다. 그러면 그런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진짜 우리가 잘 성장해서 이 사회를, 이 국가를 잘 끌고 가는 일꾼을 만드냐, 이게 저희들 기성세대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바로 이 선생님들도 인성이 좀 잘못됐지 않았는가,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저희 간부회의에서도 했어요. 우리 중구에 혹 그런 학원이 있다면 이것도 정부에서 또 그런 국회에서도 그렇고 그런 법을 만들겠지만 이건 진짜 일벌백계 해야 된다. 일벌백계 해야 된다. 그런데 또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어요. 진짜 사랑으로 따뜻거려서, 우리 내 자식도 그렇잖아요. 내 자식도 조금 미우면 진짜 미워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이런 경우도 있다고 해요. 그냥 뭐 저는 이렇게 팔을 이렇게 잡았는데 선생님이 그걸 갖다가니 이제 뭐 또 학부모가 이렇게 막 항의하고, 그러면 아이들을 어떻게 키우라는 거야? 그죠? 따뜻하게 사랑으로 감싸 안아주고 뭐 이렇게 폭력하고 그런 건 아니죠. 그리고 아이들도 소견이 멀쩡합니다. 선생님이 나를 이뻐하는지 미워하는지.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이 조금은
심리적으로 그래 너 이거 안 했어? 그래 그러면 쟤는 어떻게 하면 되겠다. 쟤는 성격이 이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하면은 아이가 이렇게 나한테 조금만 내가 무관심으로 좀 더 볼까? 그러면 나한테 오겠지. 그때 따뜻거려주면 아이가 말 잘 듣잖아요.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님들이 교통지킴이 이렇게 합니다. 그럼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는 우리 아이들이 내 손주고 내 손녀입니다. 손자고 손녀입니다. 내 자식이고 그래서 혹시 횡단보도 건널 때 자꾸 장난치고 그러면 그렇게 못하게 따뜻거리고 또 이쁘면 아이고 너 이렇게 얼굴이 이뻐 하고 머리도 한번 쓰다듬어주고 어깨도 톡톡 두드려주고 하면 그 아이가 집에 가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엄마 나 횡단보도 건넜는데 할머니가 나 이쁘다고 그랬어. 그럼 할머니 보면 이제 횡단보도 건널 때 눈 맞춰서 인사하려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인성교육 아닌가. 우리 어린이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를 무조건 윽박지르고 물론 뭐 선생님들이 이제 아이들 건강을 위해서 음식 남기지 말고 이렇게 먹어라. 이건 부모들도 함께 해줘야 돼요. 부모들도 함께 사실은 선생님이 그러더라도 어머니가 혼내켜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을 바로 잡아서 어린이집에 이렇게 들고 이렇게 가야 돼요. 가장 저는 첫째 문제는요. 가정에서 부모님이 내 아이를 잘 첫째 교육이 그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집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어린 아이들을 이렇게 막 학대하고 폭력하고 이것은 옳지 않아요. 진짜 옳지 않아요. 그러기 전에 부모가 먼저 내 자식을 기본적인 그런 가정교육이 좀 필요하다. 저는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국민들께 시청자로서 한 말씀 드린다면 인사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예, 우리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27만 국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다시 한번 크나큰 힘을 주셨습니다. 영광을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 주민 여러분들의 또 국민 여러분들의 우리 공직자들의 어떤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최선을 다해서 진짜 열심히 또 정직하게 깨끗한 그런 구청장이 되겠습니다. 또 제가 혹 잘못하는 일이 있으면 단호하게 꾸중을 하시고 바로 잡아주시면 또 바로 잡아서 행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또 을미년 새해에는 우리 국민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